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 한희경입니다. 비가 그친 뒤 공기가 깨끗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특히 초미세먼지가 비상인데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를 꼭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제하고 본다면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 한때 잠시 지나는 비여서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밤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와 먼지가 섞여서 시야가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쪽 지방은 맑은 공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9도, 강릉이 12.9도, 대전이 8.7도 등으로 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영향을 주던 비구름은 빠르게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풍을 따라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아침에 다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새벽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내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1, 2도 정도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6도, 청주가 17도, 광주 19도, 부산은 20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로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지금은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만 다소 많이 끼겠고요.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입동이 지나면서 절기상으로는 겨울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농가에서 겨울 채비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맘때 더욱더 신경 써야 할 시설 재배에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의 조은혜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한 주간의 날씨는 어떨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부터 한 주간의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만 비가 살짝 내릴 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시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오전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여주 역시 새벽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이천입니다. 새벽 한때 비가 잠시 내리겠지만 이내 그치겠고요.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산도 흐린 가운데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김포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경상남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시설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맘때가 날씨가 변덕스럽고 또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겨울 채비에 서두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농사에는 계절이 따로 없는데요. 그만큼 많은 농가에서 다양한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 냉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겨울철 대비는 지금이 적기인데요. 겨울 다양한 월동 준비가 있겠지만 시설 구조상의 보온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보온 닫힌 커튼,
고정 다중 피복, 하우스 외면 피복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방풍벽을 설치해 외부 풍속을 줄여 보온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하우스 내 지온 유지를 위한 단열층을 설치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에 일교차도 크고 날씨도 변덕스럽다 보니까 과일이나 채소의 저장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맘쯤 수확하는 작물의 경우 저장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장고 온도는 과일 입고 하루 이틀 전에 저온 저장고를 목표 온도까지 떨어뜨린 후에 입고해야 과일 품온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 내 원활한 통풍을 위해 과일 적재 시에는 팔레트를 이용하는데 팔레트와 벽면 사이에는 최소 20에서 30cm, 천정 사이에는 최고 1m 이상의 공간을 두고 상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은 저장고 부피의 70에서 8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저장고의 온도 유지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과일 저장고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일을 신선하게 저장하려면 과일의 습도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장고 내에 가습기를 설치해서 저장고 내 상도 습도가 약 90% 정도 유지가 되도록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뿐 아니라 상자 내 신문지나 유공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습도 유지에 효과적이니 잘 활용하시면 수확한 작물 저장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장고의 온습도 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겨울철 시설 재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겨울철 대표 시설 재배 작물이라고 하면은 저는 벌써 딸기가 딱 떠오르는데요. 한창 겨울을 준비하는 딸기 농가에서 지금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합니까? 예, 먼저 올 가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화천에서 딸기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겨울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전인 9월에서 11월 사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 새 농가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딸기, 이제는 사계절에서 전국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역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시설 보온 개시 후 11월 상중순경에 야간 온도가 떨어지면 이중 비닐을 피복해서 야간 온도가 5도 이상 유지하도록 보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역시 겨울 대비는 첫째도 보온, 둘째도 보온인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딸기 생산지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은혜 주무관과 함께 동절기 대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혹시 시설 재배에도 지역별로 무슨 작물 따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적합한 작물이라면 아무래도 난방비가 적게 들어서 농가에서 수익을 내기 좋은 작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부지방은 파프리카, 풋고추, 수박 등의 고온성 과채를 중심으로 중북부 지방은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는 상추나 시금치, 프리지어 등 저온성 잎재료를 선택해 재배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난방비를 고려해서 재배 작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네요. 이어서 중부지방으로 내려가 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별 내일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괴산군입니다. 내일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로 꽤 쌀쌀하겠습니다. 영동군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새벽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오전부터는 차츰 구름량이 줄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옥천 역시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옥천은 6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역시 충청북도의 음성군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새벽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5mm도 채 안 되는 적은 비입니다. 새벽 사이에 잠시 지나겠고요. 오전 중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충주 지역입니다. 내일 새벽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량이 줄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6도로 큰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충청도에서는 오이, 토마토, 수박 등 시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물들이 이맘때 조심해야 되는 또 병해충이 있을까요? 네, 이 시기에는 식물의 잎 줄기에 흰가루 형태의 반점이 생기는 흰가루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설 재배에서 분송포자가 공기로 전염되어 일반적으로 건조하면서 일교차가 심하고 1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11월 기온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이, 멜론 등과 박과 작물 등 딸기 등의 발생 증가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이 흰가루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흰가루병은 햇볕이 부족하고 비료기가 많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질소질 비료를 알맞게 주시고 병든 잎과 가실은 신속히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에 적용 양제로 방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과 작물과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맘때 발생할 수 있는 흰가루병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하면요, 우리가 이 달콤한 대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충청도에서도 대추로 가장 유명한 보은의 날씨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새벽 한때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상으로는 좀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추위는 아니고 늦가을에 어울리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보은의 아침 기온은 7도였습니다. 이것은 구름이 많이 꼈기 때문에 밤 사이에 복사 냉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예년보다 작년보다 높았는데요. 낮 기온을 비교해보면 작년보다는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살짝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주 들면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5도였는데요. 내일은 구름량이 줄면서 오늘보다는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높겠습니다.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조금씩 더 떨어지면서 늦가을에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일단 비 소식은 없어서 작업하실 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농가에서 날씨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지금 이 시각 현장 날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보은의 대추연구소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이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충청북도 보은 날씨 어땠습니까? 네, 오전에는 비가 좀 오다가 오후에 개었고요. 지금은 약간 바람은 있는데 맑고 푸근합니다. 그렇군요. 보은이 대추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보은의 대추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대추하면 보은을 떠올리게 되죠. 네. 보은군의 대추 재배 면적은 군추산 약 735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생산량은 전국에 비해서 11%, 생산액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액이 비중이 높은 편이죠. 네, 이런 보은 대추의 특징은 근대추가 아니라 생대추용으로 재배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대추는 과실이 더 크고 식감도 좋아야 하는데요. 네, 보은에서는 그런 조건에 맞는 대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가분들,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더 좋은 생대추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전체 면적의 그게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올해 보은 대추의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추의 작황도 기상상황과 더더욱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추는 일반적으로 비가 적고 햇빛량이 많을 때 착과가 잘 이루어지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추는 묵은 가지, 세 가지 모두 착과가 이루어지고 착과기가 2개월로 매우 긴 편인데요. 이 기간 내내 기상형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습니다.
네, 묵은 가지 개화기는 6월에서 7월 상순까지인데 올해 이 기간에는 비가 좀 있었지요. 그리고 세 가지 개화차까지는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인데요. 또 기억해 보시면 올해 또 이 기간은 매우 고운 건조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착과량은 좀 적은 편이었는데 후기 착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은에서의 올해 대추 작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수확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은의 대추 농가들은 어떤 작업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생대추의 수확과 판매는 약 10월 말경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보은에서는 생대추로 80% 정도가 판매가 되고 20%는 건대추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추를 건조해서 건대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재배 농가에서는 하우스를 정리하고 퇴비를 주게 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농사라는 게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대추 농가들은 뭐 동절기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주로 어떤 네. 것을 준비하십니까? 네, 농가분들은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대추는 동해 비교적 강한 과수로 알려져 있고 마이너스 30도씨 정도까지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나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어린 유목의 경우에는 내한성이 떨어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도 동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1, 2월은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매우 낮았지요. 그래서 일부 과원에서는 동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어린 묘목은 볏짚이나 뭐 이런 흙으로 원줄기를 싸주거나 흙으로 덮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이 얼기 전에 관수시설에서 물을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조근조근 잘해주셔가지고요. 오늘 큰 도움 됐습니다. 오늘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보은 지방에서는 대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추 주산지로는 우리가 경상북도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대추도 지역이나 뭐 날씨의 특성에 따라서 재배 방식이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추는 지역에 따라서 판매 유형이 좀 다른데요. 경북 쪽이나 경산이나 군위 등에서는 대부분 건대추용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노지 재배가 많고요. 보은은 주로 생대추로 판매하기 때문에 노지와 비가림 재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부여와 청량에서 생산되는 왕대추의 경우 하우스 재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는 지역들의 날씨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전국 대추의 주산지 날씨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농가 날씨, 현재 시각은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중에서도 현재 배추, 미니 밤호박, 고구마 등 다양한 밭작물을 출하하고 있는 땅끝 마을이죠. 전라남도 해남의 지역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입니다.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미세먼지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일교차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화산면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송지면은 강수 확률 0%입니다. 아침에는 많이 춥고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북일면 역시 내일은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로 춥겠습니다. 문내면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수확 중인 과일들이 있습니다. 역시 가을의 대표 주자는 단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감은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산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맘때 단감 농가에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 상지는 약 80% 정도가 전남과 경남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맘때쯤 단감 농가에서는 저장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상처 치유 및 과피 얼룩 발생 예방을 위해 그늘지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서 3에서 5일 정도 예건을 하셔야 합니다. 6일 이상 예건하면 흙병과나 연화가 발생이 심하고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너무 오래 예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저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해남 지역에서는 많은 밭작물이 출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밭작물에도 이맘때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은 뿌리 파리라는 해충이 있는데요. 밭작물, 채소, 화훼 등에서 전 생육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성충은 유기물이 풍부한 상토 또는 양액 육묘의 앞면 큐브 위 이끼에 산란을 하는데요. 부와 유충은 지제부와 뿌리에 해를 입혀 시디름병이나 청고병과 같은 지상부 시디름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네, 애써 기른 작물에 출하를 앞두고 피해를 입는다면 상당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떤 병해충이든 빨리 발견을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작은 뿌리 파리의 발생 여부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유충은 감자 절편에 잘 유인되기 때문에 감자를 깍두기 모양의 크기로 절단해서 작물의 뿌리 주변에 놓아두면 발생 여부와 발생량을 예찰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지상부 50cm 이하에 설치해 두는 것도 성충 발생 여부와 발생량 예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해남하면은 방금 말씀해 드린 밭작물 말고도 무화과나 애플, 망고, 참다래 등 아열대 과수도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철을 맞은 참다래 농가 연결해서 해남의 현장 날씨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남에서 참다래를 재배하는 박승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땅끝 마을이잖아요. 해남의 날씨 어떻습니까? 비온들이라서 그런지 매우 지금 현재 쌀쌀한 날씨입니다. 아, 그렇군요. 해남은 정말 유명한 작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해남 지역의 참다래 재배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다래는 키위라고도 불리는 과일인데요. 영양이 풍부해 꼭 껍질째 먹어야 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남 지역에서 참다래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은 32헥타르이고요. 연평균 약 400톤의 참다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남 지역이 어떤 기후적인 특징이 있길래 참다래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입니까? 해남은 우리나라 제일 아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에도 기후가 따뜻하고 물이 풍부해서 참다래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참다래 작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참다래 작황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과일 크기가 고르고 특히 일교차가 심해 과일 당도가 굉장히 높아 맛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참다래는 언제부터 수확해서 언제까지 수확이 마무리됩니까? 참다래는 11월 초순에 수확을 시작해서요. 11월 중순에 수확이 마무리가 됩니다. 수확하여 저온 저장고에 보관한 후에 출하합니다. 아, 농가에서는 동절기 날씨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서 참다래 나무에 볏짚을 깔아주는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는 참다래를 우리가 말하는 키위라고 하죠. 껍질을 꼭 깎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우리의 품종 참다래 생육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10월 하순이 참다래 숫기입니다. 개화기가 5월 중하순으로 기존 수분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1년 전에 꽃가루를 채취해서 보관 후 사용하는 품종인데요. 과실 크기와 예비지 확보를 위해서는 한 해의 열매 가지에 3개 이내 착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하나의 열매 가지에 3개의 이내로 착과해야 좋은 품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어서 전국 참다래 생산하는 지역별의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시설 재배 작물이죠. 관상식물 재배의 유의점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수출 효자 작물인데요. 장미의 경우 약 80%의 적정 습도를 유지해서 녹음병이나 흰가루병의 등의 발생을 억제하셔야 하고요. 국화의 경우에는 생장과 꽃눈 만들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온도를 16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여러 도움 말씀해 주신 조은혜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차단율이 꼭 높은 마스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일요일이죠. 이날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주말 동안에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농민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에 즐거운 행사 많이 즐기시고요. 저희 영농과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